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민수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는 저도 평범한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교직 생활을 했죠. 그렇게 교직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했을 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원 연금으로 매달 260만 원을 받게 되었고 퇴직금으로는 2억 1천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당시 제 나이 63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퇴직하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정철수가 저에게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서울 강남에 실버타운 투자권이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보지 않을래? 고령화 시대의 실버 산업은 블루오션이야. 초기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2배는 나올 거야. 그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당시 앉아서 연금만 받는 것보다 좀 더 활동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철수는 대학 시절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던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평생 교직에 있었지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요? 퇴직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거예요.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친구를 믿었고 더 나은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매달 수익금도 들어왔고 사업 보고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더니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실버타운 사업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사기였습니다. 정철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퇴직자들의 돈까지 모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입원과 수술, 재활치료에 남은 퇴직금마저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녀가 없었기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교직원 연금은 여전히 나왔지만 아내의 병원비로 인한 빚이 남아 있었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었고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신세를 져본 적 없던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66살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하루 1만 5천 원이면 잠자리와 샤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연금으로는 빚도 갚아야 했고 식비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서울역 인근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노숙자 생활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맞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이 익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박준호입니다. 10년 전 선생님 반이었어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수학을 무척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지만 꿈이 확실했던 아이였죠. 준호야. 그래, 내가 준호구나.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지금 어디 사세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고 숨기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의 집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준호는 제게 샤워를 권했고 깨끗한 옷도 빌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그날 밤 푹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 1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대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 길로 올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도구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사고방식은 큰 자산이 될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수학적 사고력과 교육 경험을 살려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에서 자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연금이랑 합치면 괜찮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68살의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교육용 앱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수학 교육 분야는 경쟁이 치열한데 현장 교사 출신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주 3일만 나오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준호의 회사에서 교육 콘텐츠 자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교육 경험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준호는 제게 회사 근처 원룸도 구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준호가 먼저 내주었고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수학 교육 앱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문제 해결 접근법과 단계별 학습 시스템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준호는 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올려주었고 앱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금 260만 원에 월급 200만 원을 더하니 460만 원이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고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게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한 교사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처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아이디어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은퇴 교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버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들을 모집하여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은퇴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퇴직 후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기회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빨리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30명의 은퇴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이 만든 콘텐츠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은퇴 교사들은 월 평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과 합쳐 월 510만 원의 수입이 생기자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쓰라린 기억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재취업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 인근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65만 원짜리 투룸으로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기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말에는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퇴 교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죠. 그 중에는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가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게 단순한 제자가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36살의 젊은 청년이지만 그의 지혜와 따뜻함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선생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우리는 아직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항상 힘을 얻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수학교육 앱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기관에서 우리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글로벌 교육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콘텐츠 수정 작업을 하고 있죠. 68살의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제는 준호와 함께 회사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내가 노숙자가 될 줄도 몰랐고 그 후에 이렇게 새 인생을 시작할 줄도 몰랐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참 감사하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교직 생활, 명예로운 퇴직, 믿었던 친구의 배신, 아내의 상실, 노숙자 생활, 그리고 제자와의 우연한 재회로 인한 인생의 반전.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버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교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 노인 빈곤과 재취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저희 프로그램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은퇴자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는 은퇴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분야도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영어, 사회, 예술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노숙자였던 시절 서울역 근처에서 종종 마주치던 노인분이 생각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분. 언젠가 짧게 대화를 나눴을 때 그분도 은퇴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퇴직금을 모두 써버리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그때는 저도 비슷한 처지라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종종 서울역에 가서 그분을 찾아보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혹시 더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쓰입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회사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회사는 시니어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이 부서장을 맡아주실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8살의 부서장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김 선생님을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겁니다. 지금 저는 68살의 스타트업 부서장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역을 지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벤치에 앉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그때.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은 빛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년층도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준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서울역 벤치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친절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봉사를 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 어둠 속에 있더라도 곧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